지승돈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고봉이는 한층 단단한 표정으로 회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봉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태웅이가 그렇게 선택한 거 다 네 탓이야. 고봉이의 날선말에 잠시 침묵하던 지승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승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언에 내심 큰 충격을 받은 기색이었습니다. 내 탓이라니? 지승돈이 서늘하게 되물었습니다. 고봉이는 강한 눈빛으로 지승돈을 직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계속 그 아이의 자리를 뺏었잖아. 그 순간 문 옆에 서 있던 강주가 불쑥 나서며 냉정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태웅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지승돈과 고봉이는 강주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둘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걔가 어디 가서 성격 죽일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 싸가. 아닙니다. 암튼 그렇게 서럽게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일하며 듣는 사람이 어이없게 만듭니다. 세탁소 건물주. 고봉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지만 그간 건물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지승돈과의 대화 중 차태웅의 이름이 명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온몸에 흐르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태웅이가 자신을 속인 걸까? 아니면 지승돈이 무슨 꿍꿍이라도 꾸민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봉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여기 세탁소 주인 누구야? 건물 등기 부등본 내놔보라니. 차림새부터 단단히 각오를 한 듯한 고봉이의 눈빛에 부동산 주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 계산서를 정리하던 부동산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탁소 건물 등기 부등본을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바로요. 고봉이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인은 급하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서류를 찾는데 서툰 듯 보였습니다. 그간 건물 문제로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던 세입자가 이렇게 단호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찾아오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말 돌리지 말고 등본이나 줘요. 고봉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등본에서 확인한 그 이름이 차태웅일까 봐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드디어 주인은 서류 더미 속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들고 고봉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를 받아들었고 마치 서류 속에 자신의 운명이 적혀있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이름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차태웅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고봉이는 마치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든 손을 떨리며 내렸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고봉이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고봉이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태웅이 이름이 맞다고요? 주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태웅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잘못된 정보라도 있나요? 고봉이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차태웅이 가족처럼 여기던 아이라는 생각으로 돌봐줬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혼란과 배신감이 뒤엉켜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서상무 잘리다. 지승그룹 본사 내부망에 접속한 차림은 수많은 고객 불만 게시글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게시판에는 지승그룹과 서강주 상무의 이름이 연이어 등장하며 비난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책임자 해임 요구, 지승그룹 품격을 떨어뜨린 서상무라는 제목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게시판은 이미 폭발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차림은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며 다리미를 찾아 회장 비서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미는 비서실 한쪽에서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차림이 나타나자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다리미도 차림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차림은 한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다리미에게 보여주며 거침없이 물었습니다. 서상무 잘린대? 차림의 눈은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다리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다리미는 태블릿에 게시된 글을 하나씩 훑어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리미는 태블릿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강주가 평소에 일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고객 게시판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도배된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림은 초조한 표정으로 다리미를 지켜보다가 덧붙였습니다. 말도 안 돼. 서상무가 무슨 일을 크게 저질렀나 봐. 지승그룹 이미지가 무너진다는 글이 벌써 수십 개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다리미는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주와의 어색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가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차림은 고지어 다리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아직 이 일을 모르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게 강주한테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다리미는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정말 문제가 커질지도 모르겠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번 일로 앞으로 지승그룹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